네, 안녕하세요. 게임 네트워킹에 의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IP4가 이제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컴퓨터에 다 퍼블릭 IP, 고정 IP를 할당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맨 앞에 서 있는 어떤 한 해만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으면 얘한테 오는 패킷을 얘가 분배를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분배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 이하 밑에 들어있는 다른 컴퓨터들은 퍼블릭 IP가 없어도 게이트웨이가 할당한 가짜 IP, 프라이빗 IP라고 하는데요. 가짜 IP를 가지고 있어도 통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IP4의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 좀 더 살펴보죠. 자,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컴퓨터 한 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게이트웨이가 얘한테 프라이빗 IP를 할당을 하죠. 뭐 아무거나 할당할게요. 10.10.10. 뭐 1을 할당했다고 쳐보죠. 얘는 퍼블릭 IP는 뭐 35.6.8.9 뭐 이런 식으로 이건 고정 IP예요. 그래서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프라이빗 IP는 게이트웨이가 할당한 IP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IP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 키면 다른 IP가 할당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패킷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데로 보내야 얘한테 갈 수 있는지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이 IP, 퍼블릭 IP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어디로 보내야 얘한테 갈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가 외부의 그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패킷을 외부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게이트웨이 안으로 감추면서 보호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고 IP4의 고갈도 해결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패킷이 안으로 바깥에 나갈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안으로 바깥에 나갈 때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목적지가 있죠. 가령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곳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퍼블릭 IP죠. 고정 IP로 되어 있어요. 네이버의 서버 IP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웹사이트에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네이버닷컴을 쳤을 때 그 패킷이 네이버 IP로 나갈 겁니다. 이때 이 나가는 패킷이 나갈 때 이 게이트웨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나가는 패킷이 얘로부터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10.10.10.1로부터 나갔죠. 1의 특정 포트에서 나갔을 거예요. 357번 포트다. 그러니까 나가는 출발 위치가 있습니다. 출발 위치가 있죠. 그리고 목적 위치가 있어요. 목적 위치가 있죠. 네이버의 퍼블릭 IP는 뭔지 모르지만 뭐 38.9.8.1이라고 치죠. 그리고 네이버의 웹사이트 포트 80 포트로 나갔다고 쳐보죠.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내가 출발 위치 내 밑에 있는 컴퓨터 이거는 프라이빗 IP죠. 프라이빗 IP의 특정 포트에서 출발한 패킷이 퍼블릭 IP의 특정 포트로 나가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매핑 테이블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적고 그거를 몇 번 포트에 바인딩 할지를 적는 거예요. 요거 중요한데 요거 부분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패킷이 나갈 때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패킷이 나가는 경우 내 안쪽에 있는 컴퓨터에서 패킷이 바깥쪽으로 나갈 때 매핑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특정 포트에다가 아무 포트나 상관없어요. 특정 포트에다가 357번 포트라고 하죠. 357번 포트에다가 몇 번 여기 출발지 목적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10.1번에서 출발한 10.10.10.1에서 출발한 패킷이 목적지 네이버로 간다. 이렇게 하나의 맵을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이 패킷이 나갈 때 이걸 만들어요. 그랬을 때 네이버에서 이제 요청을 받았으면 응답을 보내주잖아요. 응답을 보내줄 때 얘가 357번 포트로 나갔죠. 이 포트는 출발지와 포트하고는 다르요. 출발지 포트는 뭐 1000번에서 나갈 수도 있고 10,000번에서 나갈 수도 있고
상관없이 내가 이 게이트웨이 포트에서 비어있는 포트 아무거나 할당을 해줍니다. 거기를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안에 있는 IP는 몰라요. IP가 뭐 내부 프라이빗 IP가 10.10.10.1에 만번 포트에서 출발했는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이버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게이트웨이의 퍼블릭 IP와 게이트웨이가 포트, 할당한 포트 번호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30.3 편의를 위해서 30.30.30이라고 게이트웨이 퍼블릭 IP가 그렇다. 그럼 357번 이렇게 가죠. 그럼 이 패킷은 출발지가 30, 30, 30, 30에 357로 나갑니다. 이 실제 출발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게이트웨이가 가장, 그러니까 매핑해서 내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거밖에 몰라요. 이 안쪽에 있는 주소는 모릅니다. 그럼 네이버가 응답을 해줘야 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네이버닷컴을 쳤을 때 나오는 웹사이트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줄 때 얘가 출발한 위치, 네이버가 알 수 있는 위치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패킷을 쏴줘요. 여기다 패킷을 쏘면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하냐? 이 테이블을 보는 거죠. 내가 이미 패킷이 출발할 때 만들었던 이 테이블을 보고 발송지가 네이버네? 그러면 포트가 357번이네? 그러면 패킷이 여기에 바인딩 돼 있구나. 여기서 출발한 패킷에 대한 응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패킷을 쏴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게이트 안에 클라이언트가 숨겨져 있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외부 네이버가 있었죠. 외부에서는 먼저 패킷을 보내서 여기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이 클라이언트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뚫을 수는 없어요. 다만 클라이언트에서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IP로 패킷을 먼저 보낸 경우에 게이트웨이가 하는 일은 패킷이 왔을 때, 나가는 패킷이 왔을 때 나가는 패킷이 출발한 출발지와 나가는 패킷의 목적지, 그 패킷 안에는 출발한 IP와 목적 IP가 적혀 있거든요. IP 프로토콜에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포트 번호는 이 게이트웨이가 비어있는 포트지. 포트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터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배가 떠나는 포트, 말 그대로 항구거든요. 배가 떠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트는 여러 개가 있어요. 65,000개가 있습니다. 포트는. 그래서 포트 번호 중에 비어있는 포트, 배가 아직 안 떠난 포트를 아무거나 할당을 합니다. 아무 번호나 할당해요. 3만 번이 될 수 있고 4만 번이 될 수 있고 뭐 아무 번호나 할당을 하는 겁니다. 할당을 해서 그걸로 가정해서 패킷을 보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발한 패킷의 IP와 이건 내 프라이빗 IP죠. 그리고 출발한 곳의 포트 번호, 항상 패킷은 특정 포트를 바인딩해서 나가야 돼요. 포트 번호 3000번에 나갔다고 쳐보죠. 와 다르게 게이트웨이가 알아서 자기가 바인딩해서 특정 포트, 비어있는 포트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바인딩해서 보냅니다.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패킷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안에 있는 애의 프라이빗 IP와 프라이빗 포트는 알 수가 없어요. 얘가 게이트웨이가 바인딩을 한 다음에 보내준 IP와 이 IP는 게이트웨이의 퍼블릭 IP죠. 게이트웨이의 퍼블릭 IP와 게이트웨이가 바인딩했던 포트 번호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응답을 할 때 이 번호밖에 모르니까 여기다가 응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번호에다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 게이트웨이가 패킷을 받았을 때 어떤 짓을 하냐? 내가 만들었던 그 맵에 포트 번호가 있잖아요. 304번으로 왔네? 내가 304번에서는 누가 언제 아까 어떻게 했었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4번을 봤더니 포트 번호가 바인딩 돼 있기를 10.10.10.10에 3000번 포트에 바인딩이 돼 있었구나. 그래서 걔한테 쏴주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왜 이 상황에서 P2P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죠. 게이트웨이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또 상대방 클라이언트도 역시 어떤 게이트웨이 밑에 있겠죠. 그러면 패킷을 커넥션을 맺으려면 리퀘스트 패킷이 가야 돼요. 걔한테 가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애 입장에서 보죠. 뒤에 있는 애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퍼블릭 IP, 그러니까 나의 퍼블릭 IP가 아니죠. 게이트웨이, 내가 묶여있는 게이트웨이의 퍼블릭 IP가 몇이고, 그리고 내가 몇 번 포트에 바인딩 될지는 얘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안쪽에 있는 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나의 IP, 나의 퍼블릭 IP,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나한테 게이트웨이의 퍼블릭 IP, 이거 게이트웨이가 나한테 바인딩할 포트 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다 패킷을 쏴야 되는지 상대방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상대방도 물론 마찬가지로 알려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패킷이 나가기만 되지 들어오기가 애시당초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통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선 나가기는 되잖아요. 나가기는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서버 하나를 놔둬요. 고정된 IP에 고정 IP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서버가 하나 있고 얘는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죠. 고정 IP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양쪽 클라이언트 모두 얘한테는 패킷을 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패킷을 쏘는 겁니다. 얘한테 패킷을 쏘면 얘는 얘 입장에서 보죠. 얘 입장에서 이쪽 클라이언트에서 얘한테 패킷을 쐈어요. 그러면 얘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패킷이 어느 IP에서 어떤 퍼블릭 IP에서 어떤 포트에 바인딩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버가. 그렇죠. 게이트웨이가 패킷이 이쪽에서 출발했을 때 이쪽은 프라이빗 IP의 프라이빗 포트인데 이거를 매핑을 하죠. 이거를 포트 포워딩이라고 그래요. 포트에 매핑하는 걸 포트 포워딩이라고 그러는데 포트 포워딩으로 특정 포트에다가 매핑을 해서 거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얘한테 쏴주죠. 얘는 퍼블릭 IP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패킷이 갈 수 있어요.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패킷을 받으면 거기에 출발지가 적혀 있거든요. 출발지가 뭐라고 적혀 있냐? 이 게이트웨이의 퍼블릭 IP에 이 게이트웨이가 이 클라이언트에 매핑했던 포트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한테 패킷을 쏠 수 있죠. 퍼블릭 IP니까. 그러면 얘가 이 서버가 얘한테 패킷을 받았을 때 뭐라 할 수 있죠? 이 클라이언트가 매핑되어 있는 이 게이트웨이의 퍼블릭 IP와 이 게이트웨이에서 포트 포워딩한 매핑한 포트 포워딩한 포트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쪽이 얘의 실제적인 프라이빗 IP와 프라이빗 포트는 모르지만 얘가 묶여있는 게이트웨이의 퍼블릭 IP와 포트 번호는 알 수 있고 이쪽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가령 예를 들어서 얘한테 왔죠. 이쪽 정보를 A라고 하고 얘한테 오면 이쪽 정보를 B라고 하죠. 그러면 얘한테 패킷을 보낼 수 있어요. 이건 TCP 연결이기 때문에 얘한테 갔을 때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는 전에 매핑을 해놨기 때문에 아까 네이버에서 응답 패킷이 가듯이 매핑 해놨기 때문에 얘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뭐 어떤 거 전달해 주냐면 B 정보를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퍼블릭 IP와 퍼블릭 포트 번호를 클라이언트 C1이라고 하죠. 1번 클라이언트 C2라고 하고 C1한테 C2의 퍼블릭 IP와 퍼블릭 포트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C2한테는 C1의 퍼블릭 IP와 퍼블릭 포트 정보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보죠. 여기가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C1은 C2의 그 S가 이 서버가 알려줬던 퍼블릭 IP와 퍼블릭 포트 번호로 패킷을 쏘는 겁니다. 그리고 C2는 역시 C1한테 퍼블릭 IP와 퍼블릭 포트로 패킷을 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게이트웨이 입장에서 다시 보죠. 자, 좀 설명이 복잡하죠?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아까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좀 어려우니까. 자, 보죠. C1이 있고요. 아까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패킷이 나가는 건 되지만 들어오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한테 패킷을 쐈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죠? 얘의 게이트웨이의 퍼블릭 IP와 게이트웨이가 이 C1으로부터 출발한 패킷에 대해서 바인딩한 포트 번호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네이버는 응답을 거기다가 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면 이 게이트웨이는 어떤 짓을 한다고 했죠? 자기가 만들었던 테이블을 보고 내가 아까 수첩에 적어놓은 거예요. 수첩에 적어놓고 이 포트 번호에서는 C1의 프라이빗 IP에서 출발한 거지 라고 수첩에 적어놨어요. 거기다 패킷이 들어오면
걔한테 그냥 전달해 준다고요. 수첩에 이미 적혀 있으니까 전달해 줘요. 근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차이점을. 근데 지금 상황은 뭐가 좀 다르죠. 지금 상황은 뭐가 다르냐? 자, 보죠. 지금 좀 달라요. 여기 중간에 서버가 하나 있고 게이트웨이가 양쪽에 있고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한테 먼저 쐈죠. 먼저 쏴가지고 이 서버는 양쪽에 퍼블릭한 포트 바인딩된 곳을 알아요. 바인딩된 접속 정보를 알아요. 그 정보를 서로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야, 너 여기다 한번 쏴봐. 야, 너는 저기다 한번 쏴봐.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은 거기다 한번 쏴보는 거예요. 패킷을 거기다 한번 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네이버하고 다른 상황은, 네이버는 내 패킷에 출발지가 있죠. 목적지가 네이버였어요. 그리고 목적지에서 출발한 패킷이 걔한테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똑같은 위치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내 출발지가 서버로 출발했지만 패킷은 다른 곳에서 출발한 패킷이 같은 포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게이트웨이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게이트웨이의 마음이에요. 사실 같은 포트 번호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수첩에다가 이미 적어놨죠. 이 포트 번호는 C1에 바인딩된 포트야. 그럼 C1에다 바로 보내면 되겠네? 라고 바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바로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출발지가 목적지가 아니네? 출발지하고 목적지하고 다르네? 이거 뭔가 이상하네 패킷이? 그러면 그냥 안 보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게이트웨이 맘이에요. 게이트웨이 맘인데 대체로는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내줬을 경우에 이거를 홀펀칭이라고 그래요. 홀이 뚫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홀을 뚫었다고 해서 홀펀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인딩 하는 거하고 이 매핑 하는 거하고 보내줄지 말지 이거 결정하는 거는 다 게이트웨이 맘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 낫이라고 그러거든요. 낫장비라고 그러는데, 낫은 뭐냐면 포트 포워딩을 해서 그 IP를 변조했다고 해서 낫장비라고 그래요. 포트 포워딩.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클라이언트에서 출발한 패킷이 이 프라이빗 IP를 숨기고 퍼블릭 IP로 가서 특정 포트에 바인딩한 상태에서 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IP와 포트를 변조한다고 해서 낫 장비라고 그래요. 낫 장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낫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게이트웨이도 있고 라우트도 있고 스위치도 있고, 또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공유기 있죠. 공유기도 낫 장비입니다. 다 전부 다 낫 장비예요. 그리고 낫 장비가 중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LG에서 제공하는 IP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죠. 이것도 낫 장비고요. 이 안에서 이제 다른 중간 라우터, 중간 스위치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라우터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까지 오죠. 우리 집 안에서도 또 공유기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낫 장비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인터넷 환경으로 나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서 다시 IP가 변경되는 거죠. 각각 입장에서 봤을 땐 내 IP가 진짜 IP인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내 IP를 알면 이게 진짜 바깥으로 공개되는 IP인 줄 알지만 사실은 낫 장비에서 나한테 할당해준 프라이빗 IP인 거죠. 이 라우터 입장에서도 나는 분명히 내가 가진 IP는 퍼블릭 IP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낫 장비에서 할당한 프라이빗 IP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다 어떤 애 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300번에서 이쪽 라우터 바인딩했고, 여기서는 400번에서 이쪽 공유기에 바인딩했고, 이쪽에서는 375번에다가 내 컴퓨터에다 바인딩을 해놨다고 쳐봐요. 그러면 패킷이 300번에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갈지 말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한번 바인딩한 포트에다가 패킷을 쏘면 걔한텐 가더라 라는 거지만, 그게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갔으면 홀이 뚫린 거예요. 그렇게 가면 홀이 뚫린다. 그래서 홀펀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낫장비에 따라 다 틀려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낫장수 마음입니다. 낫장비 마음이에요. 이게 뚫릴지 말지는 낫장비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포트 포워딩이
이제 보통 300번의 포트 포워딩 하면 그 다음번 패킷은 301번에 보통 되더라. 뭐 어떤 애는 300번의 포트 포워딩 하면 302번이 되더라. 어떤 애는 300번에 하면 400번이 되더라. 뭐 그래서 한번 1 증가시켜서 날려보고 2 증가시켜서 날려보고 100 증가시켜서 날려보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시도를 해서 뚫으면 홀이 뚫리지만 보통은 그렇게 해서 뚫는 것보다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낫장비가 있죠. 게이트웨이도 낫장비죠. 낫장비가 있고 낫장비 뒤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 이제 내 IP가 감춰져요. 그랬을 때 외부에 있는 공개된 IP가 하는 얘가 이 서버가 하는 일은 뭐죠? 얘한테 오는 이 바인딩된 포인트를 찾는 거죠. 내가 퍼블릭하게 바인딩된 포인트를 찾는 거죠. 이 서버를 뭐라고 그러냐면 스턴 서버라고 그래요. 이렇게 퍼블릭하게 바인딩된 포트를 찾아서 서로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 상대방 정보를. 그러면 얘를 스턴 서버라고 그러고, 스턴 서버를 통해서 내가 패킷이 어떤 포인트에 바인딩 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쏴보죠. 패킷을 거기다 쏴봐요. 그걸 뚫어줄지 말지는 이 게이트웨이, 낫장비 마음이에요. 안 뚫어줄 수도 있고 뚫어줄 수도 있어요. 뚫리면 이제 홀이 뚫린 거기 때문에 거기로 대고 이제 계속 통신하면 되는 거고요. 안 뚫리면 어떻게 하냐? 안 뚫리면 방법이 없어요. 릴레이 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는 고정된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걔한테 패킷 쏴주면 얘가 얘한테 쏴주고 얘한테 패킷 쏘면 얘가 쏴주고 이렇게 전달시켜주는 고정된 IP를 갖는 릴레이 서버 하나 두고 거기를 통해서 홀이 안 뚫렸을 경우에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패킷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를 턴 서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턴한다고, 돌아간다고 그러죠. 돌아가는 서버이기 때문에 턴 서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홀 펀칭을 뚫을 때 먼저 스턴 서버를 통해서 퍼블릭하게 바인딩된 위치를 찾고요. 거기도 쏴보고 안 뚫리면 그냥 턴 서버를 통해서 그냥 패킷을 릴레이 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웹 RTC, 요즘에 나오는 웹 RTC 같은 프로토콜은 이렇게 스턴 서버와 턴 서버를 통해서 홀 펀칭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턴 서버를 통해서 돌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디터미니스틱을 좀 정리해 보면요. 디터미니스틱,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TCP, UDP 얘기했었죠. TCP, UDP. 근데 TCP가 좋은데 다 순서 보장도 해주고 뭐 연결 보장도 해주고 다 좋은데 속도가 느려서 UDP를 쓴다고 했죠. 근데 UDP를 쓰면 순서 보장도 안 되고 패킷 유실도 있기 때문에 릴라이어블 UDP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서도 유지시키고 패킷도 손실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릴라이어블 UDP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봤던 홀펀칭도 UD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UDP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홀펀칭도 해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옛날에는 이 두 개가 구현하기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건 약간 예전에는 무공 비급처럼 이렇게 전수되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논문 찾아보면 있긴 한데 소스 코드도 구하기 힘들고 뭐 이렇게 무공 비급처럼 이렇게 전설 속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미 기술이 많이 공개됐고 공개 라이브러리도 많기 때문에 릴라이브 UDP나 홀펀칭 하는 것들이 뭐 더 이상 비밀은 아닌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웹 RTC처럼 표준 프로토콜에서도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릴라이어블 UDP와 홀펀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은 안 됐지만 QUIC라는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릴라이어블 UDP와 홀펀칭이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전설 속에 내려오는 무공 비급 같은 거는 아니다. 비밀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디터미니스틱 얘기를 계속 했었죠. 디터미니스틱은 말하자면 같은 인풋이면 같은 아웃풋이 나온다 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건 디터미니스틱과 해킹의 문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왜 디터미니스틱 게임들이 해킹에 취약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